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오늘의 배경 화면은 지난주 관악산에서 촬영한 하늘입니다. 이 배경 화면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촬영할 때에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하늘이 높고 구름이 멋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틀림없이 가을이 찾아옵니다. 바로 가을이 온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과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을을 기다립니다. 가을과 우리가 만나면은 바로 결실을 이룬다 하는 것이죠. 리더도 지도자도 바로 이런 신의가 있어야 백성들이 따르고 조직 구성원들이 따르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3번째 강의 제목은 신의를 잃는 지도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군주인 황공이 재상인 간중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옛날 나라를 망하게 했던 군주들은 어떤 가오를 저질렀소 하니까 관중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와 재물에 눈이 멀어 다른 나라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중한 세금을 거다들여 백성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데만 급급하여 그들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몇 개가 될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거고 하나라도 있을 거라 생각할 거고 세 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관중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오 중 하나라도 범하면 영토를 잃는 것과 같은 손실을 입게 되고 세 가지 모두를 범하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옵니다. 나라를 망하게 했던 군주들도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결국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입니다. 황공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던 해 국력이 정대된 제나라는 경쟁 국가인 노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나라의 왕은 영토의 일부를 떼어주는 조건으로 광화를 제의했고 황공은 이를 받아들여 광화 교섭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왕이 만나 광화 조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노나라 왕을 수행해온 조말이라는 장군이 갑자기 달려들어 황공에게 비수를 들이대며 빼앗은 영토를 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소 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놀란 황공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조말은 비수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협박을 받은 황공은 일단 영토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말을 없애버리고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이 소식을 들은 관중은 황공을 만류했습니다. 이업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상대를 없앤다면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는 그저 분풀이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이 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를 잃고 예민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뿐 전혀 이로울 게 없습니다 하고 간언을 했죠. 간중의 말을 들은 황공은 조말과 한 약속을 지켜 빼앗은 영토를 모두 돌려주었고 이 이야기는 금세 퍼져서 좋은 평판을 받아 주변 국가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황공은 신의가 두터운 사람이니 제 나라와 손을 잡으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황공의 좋은 평판은 나날이 높아졌죠. 그렇다면 현실에서 우리의 지도자는 과연 신의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조직의 지도자나 기업의 경영자나 국가의 지도자나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과연 신의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평등, 공정,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반성하고 깨우쳐야 할 것이 제나라 제상 관중의 정치 철학인 것입니다. 관중은 무력이나 금전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효과적이지 못하다. 국가와 군주가 신의와 덕을 갖추어야 한다 하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중은 평상시에 적절한 정책을 펼쳐 국력을 증대시키고 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공이 오랫동안 패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 훌륭한 인재인 관중이 민심을 얻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다른 나라의 신의를 중시한 외교를 펼쳤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깨우쳐야 되느냐? 지도자 옆에는 훌륭한 인재를 두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중의 철학 중에 이런 말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도 돌아볼 사람은 없다. 제비나 참새가 시끄럽게 노래한들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군주는 큰 일을 이룰 수 없고 근본이 잘못된 정책은 성과를 올릴 수 없다. 왜? 주변에서 아무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낙엽이 바람에 날려도 돌아볼 사람은 없다. 제비나 참새가 시끄럽게 노래한들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군주는 큰 일을 이룰 수 없고 근본이 잘못된 정책은 성과를 올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훌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